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간통죄의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곤트로 친다고 하면은 4라운드까지는 겨우겨우 근근히 버텨나오다가 이제 5라운드째 KO패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법조계에서는 상당 부분 예상했던 결과인데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수견의 9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7분이란 분들이 과잉 금지 원칙에 한마디로 지나치게 개인의 성적 자유결정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 입법례에 봤을 때도 계속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유교 전통이란 것을 하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오히려 유책 배우자 오히려 큰 배우자의 를 이혼을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거기다 덧붙여서 재미있는 것은 일부 탈선한 어떤 그런 부인에게까지도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떤 그 위헌 결정을 했는데 이번 위헌 결정을 보면은 최근에 어떤 그 일반적인 사회 추세까지도 다 이렇게 다 담아서 위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김성수 평론가께서는요? 예, 실제로 이 간통죄가 처음에 고안될 때도 실제로는 여성들의 어떤 성적 결정권들을 가부장제 안에서 제한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이혼이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 그럴 때 어떤 형태로든 이 간통죄를 좀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서 자신이 재산의 일부를 갖다 취한다든가 뭐 더 우위에 놓여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이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원래 법을 만들 때는 건전하게 건강한 가정들을 갖다 지키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되었다기보다는 악용된 사례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고 예. 그리고 이런 간통죄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혼한 이후에 각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럴 때 부부는 또 각자의 자신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재산들을 갖다 나눌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늦어진 경향들이 있었어요.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막고 있으니까 그런 적극적인 논의들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법으로서 보완이 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가정이 재편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논의해야 될 필요성들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또 보호해 줄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될 그런 어떤 책임이 좀 네.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한 지위에 차지하기 위해서 이혼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특히 적어도 지금까지는 남성 측의 어떤 이런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와 같은 형법적인 수단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혼을 간다 하더라도 남편이 그와 같은 부정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위자료가 많아봤자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달리 그런 식으로 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은 이혼한 다음에도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어떤 죄란 것이 죄 형벌을 통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범죄 억제하는 효과는 없이 어떤 배우자에게 돈을 조금 더 위자료를 더 받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점이 있었었는데요. 네. 사실 형법 같은 경우에는 보충성 한마디로 다른 걸로 다 처벌하거나 했을 때 못할 때 비로소 형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혼 위자료를 조금 더 높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형법적으로 그것도 벌금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는 것은 이른바 지나치게 어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든가 행복추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여성계의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여성계에서 이제 옛날부터는 합헌이라다가 최근에는 여성계에서도 오히려 위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한 것은 최근 들어서 여성들이 이제 그 사회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남성의 어떤 외도율은 유지되고 있지만 그와 반비례해서 여성들의 외도율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 남자가 그 배우자 바람 피운 여성 배우자에 대해서 공갈하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그런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족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여성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도 그 이상 용도가 폐기됐다. 이런 취지도 이 판결문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악용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전까지는 이 간통죄를 처벌했기 때문에 특히 문화, 연예 이쪽 계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간통 사건이 상당히 많았죠. 상당히 많았죠. 네. 사실 연예인들 중에서 이 간통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우리들 기억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지만 정윤희 씨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구속이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였었죠. 예. 그리고 그 구속이 되면서 이 차후에 합의를 하고 나오게 되면서 그 간통 상대자였던 분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외에도 뭐 태진아 씨 같은 경우도 75년도에 그 간통으로 구속까지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쫓기듯이 미국으로 떠나는 그런 일들을 갖다 겪기도 했었고 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보면은 그 배우자인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자료 외에 합의금들을 갖다 받아내기 위한 도구로 악용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혼을 안 해주고 계속 이렇게 뭔가 더한 그런 요구들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악용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고 네.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간통과 관련돼 있는 이런 형사적인 어떤 조치가 들어갔었을 때 합의를 한다거나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지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 더 많이 간통죄의 피해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과거에 간통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2008년 10월 이후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법률이 위헌으로 됐을 때, 특히 형벌 규정이 위헌이 됐을 때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제정된 때까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아마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된 이후에 거의 10만 명 이상이 아마 그 간통죄로 처벌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후에 굉장히 법적 안정성이 해친다라는 비판이 제기돼서 지난 그 작년 5월 달에 그 헌법재판소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 형법사 규정이 위헌 결정이 됐을 때는 이전 어떤 그 규정에 대한 판단이 났는 데까지만 소급한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0월 3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서부터 2008년 11월 1일까지 있었던 사건, 그때까지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해서 새로 무죄를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적어도 지금 진행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법원으로부터는 이른바 공소 그 취소 판결이 나올 것이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해서 종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 법이 바뀌었다는 점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부담 없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명이나 굳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다른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형사적인 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위헌이 됐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직전에 위헌이 되었을 때의 그 사람들만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법이 바뀐 부분들도 사실상은 지금은 유리하게 작용해서 어떻게 보면 법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주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전의 분들 구제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한 맞습니다. 상황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08년 10월 30일 날 판결 선고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그런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것이 아마 제가 추측은 법조인으로 추측한데 그것이 지나치게 어떤 그 재심의 효과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 법대에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간통이라는 것이 부부끼리의 어떻게 보면 뭐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장치로도 사용이 됐을 수는 있었는데 이 장치가 없어지니까 혹시 불륜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떠실까요? 실제로 지금 그 인터넷에 보면은 몇몇 누리꾼들이 주식 시장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혜택을 보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콘돔 회사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 그런 어떤 성적인 개방의 풍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넓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더욱더 정조의 의무가 해쳐질 가능성들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법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지켜지는 가정이 얼마나 더 오래 가겠습니까? 실제로는 자신들의 판단과 사랑 그리고 신뢰에 의해서 구축해 나가는 그런 가정만이 사실은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기준을 세워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숙제가 뭐냐면 남의 잣대나 남의 기준에 의해서 보호받는 가정이 아니라 진정 가정의 울타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고 신뢰를 더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더욱더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살아있는 가정들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오늘 그 위헌 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관님들이 하신 말씀이 혼인과 가족관계의 유지는 자유의지와 애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형법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판결문에서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이 판결이 있자마자 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식의 그 농도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와 같은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이미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 내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범죄란 것은 일반 예방 그러니까 범죄가 있음으로 해서 그와 같은 범죄가 금지하고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그런 효과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이 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불륜이 더 늘어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그 특정한 어떤 뭐 그 업체의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조금 더 뭐 몇 달만 본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다만 오늘 또 보면 항상 우리 소수 목소리는 경성을 해야 됩니다. 9분들 중에 7분은 위헌을 했지만 2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위헌으로 보는 목소리가 있고 네. 여전히 어떤 그 소수자 보호, 특히 여성 보호라든가 경제적으로 그 남성이라 하더라도 여자분이 밖에서 경제력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 대해서 아마 여전히 어떤 방법이고 그것이 민사적으로 어떤 그 손해배상을 더 해준 것이건 아니면 대체 입법으로서 어떤 다른 형사적인 문제를 하건 간에 그 소수의 목소리도 여전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이혼을 하게 되는데도 이혼 위자료가 상당히 적게 될 수도 있고 틀림없이 귀책 사유는 상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히려 지금 민사적인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혼인 사유가 소멸될 때 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가리는 이 부분이 오히려 다른 범죄들을 많이 낳고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간통죄도 물론 그런 부분의 하나였지만 이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부분들 그렇죠.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내가 유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거나 혹은 양쪽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심부름센터를 고용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온갖 편법들과 불법들이 난무하고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좀 정리하고 실제로 부부 사이가 유지가 됐고 성실하게 그 부부의 의무들을 일정 정도 유지한 기간들이 있다면 그 기간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게끔 하고 또 양육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일정 정도 합리적으로 그 연구된 결과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줄일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실무를 하다 보면은 네. 이혼과 관련해서 배우자가 이렇게 그 간통을 한다거나 했다 하더라도 위자료가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5천만 원이 우리나라 현재 경제 실정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를 받아가지고 이혼했는 경제력이 없는 여성분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간통죄가 있어야 되고 여성 보호하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있어가지고 바로 뭐 지난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서 하급심 법원에서 이와 같은 간통죄의 상한 그 위자료 상한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지금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이와 같은 것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아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그 7분이나 위헌 결정을 한 것은 아마 이것처럼 그 하급심 실무에서
어떤 간통에 따르는 위자료도 상당 부분 증액되고 있는 그런 점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고려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분명히 이런 점은 보완돼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간통죄가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이런 나라들은 이혼하기가 오히려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으로 소송을 통해서 대부분 이혼을 하게 되지만 합의가 안 돼서 소송까지 치닫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네. 특히나 그 책임이 있게 되는, 그래서 일정 정도 이혼을 더 요구하는 그런 쪽에서 더 큰 손실을 갖다 이렇게 입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민사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배치가 된다면 사실은 이 간통죄가 뭔가 끼치고 있었던 그런 영향력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영향력들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지금 해야 되고, 빨리 필요한 것은 법제화시킬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에 지금 속도를 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현장을 급습하기 위해서 뭐 경찰을 데려간다거나 아니면 또 심부름센터 뭐 직원들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위자료가 커지게 된다면 또 그 부분이 또 활성화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위자료가 커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핵심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를 너무 많이 따지게 되는 이런 추세. 이런 추세가 사라지고 실제로 가정이 깨지게 된다는 건 누구 하나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뭐 그야말로 물리적인 정조를 지켰다고 해도 마음으로서의 정조를 갖다 지키지 않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정리해가지고 책임을 따지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민사적으로 서로가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가정을 갖다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또 그다음에 자녀들한테 얼마나 또 친소 관계가 있고 책임을 다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위자료도 올리고 또 재산 분할에 대한 폭도 키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네, 말씀하신 대로 봅니다.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설령 간통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민사적에서 어떤 그 위자료를 조금 더 받기 위한 차원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네. 간통으로 처벌하는 간통은 아니지만 그와 부정한 행위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그 행위를 하다 보면은 예컨대 뭐 모텔이나 이런 데 덮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야간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쪽에서 야간 주거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간통적으로 더 이상 처벌되지 않음에 비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형법상 오히려 처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이익을 벌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가 어떤 주거 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아마 이 간통죄가 오늘 이렇게 위헌이 나면서 뭐 법조계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예상은 하셨지만 혹시나 또 지난번처럼 한 5대4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헌 판결이 났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앞으로 그런 위자료나 이런 부분 할 때 가정법원의 판결이 훨씬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근데 간통이란 것은 정말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이 되죠. 사실 간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녀 간의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급습하기도 하고 본인이 자백하지 않으면은 유죄를 인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같은 경우에는 간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해서 좀 더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반드시 급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이 남녀 간의 어떤 그 혼인한 남녀가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을 받아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실무적인 경향을 바꾸어 나갈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설령 그렇게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비록 이와 같은 형법상 처벌이 공백이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그런 그 피해를 입는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면 뭐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또 정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계를 보면 기혼 남녀가 다른 이성과의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이 CG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컴퓨터 브리픽 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거의 36%, 7%죠.
여성 같은 경우에 6.5%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사회풍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됩니까? 평론가님께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그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물론 정주의 의무도 결혼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지만 실제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져야 될 의무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양육도 있고 또 뭐 당연히 그 부양도 해야 되고 그 정서적으로도 성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결혼 관계를 더욱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이렇게 그야말로 섹슈얼리스 그 하나만 갖고 모든 것들을 갖다 판단을 하는 그런 풍조들도 좀 사라져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가 좀 이렇게 완만하지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문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그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 안에서도 또 다른 가족 관계, 또 다른 그런 어떤 그 공동체들을 많이 법 테두리 안에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전에 했던 것이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간통을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남성이 그 기혼 남성의 어떤 외도율이 36.9%인 반면에 여성의 비율이 6.5%로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6.5%란 것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통죄가 지금까지 기혼 여성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통계조사가 나오는 것이 6.5%라고 여성의 어떤 외도율이 6.5%라고 나왔지만 그것은 과연 그것이 6.5%에 불과한가?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하면서 실제 실무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남자들이 와서 여성의 그 어떤 그 불륜 같은 것들을 그 고소해달라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6.5%지만 아마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잠재적인 어떤 퍼센트가 오히려 더 높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 여성들의 어떤 이와 같은 행태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장기적인 추세도 충분히 반영했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간통죄 폐지 얘기를 해봤고요. 또 한 가지 뭐 사건 한 가지 정도만 더 짚고 넘어가 보면 요새 이제 영화 불법 다운로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자기가 불법인지 모르고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죠. 실제로 이번 김장훈 씨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웹하드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서비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는 뭐 무료로 그 가입을 되기는 하지만 들어가서 컨텐츠를 다운받을 때는 포인트로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결과적으로는 돈이기 때문에 나는 유료로 컨텐츠를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 내에서 합법적으로 그 유통되고 있는 우리가 보통 합법이다 얘기를 하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서로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통되는 걸 말합니다. 물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개인들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저작권을 그 주장하지 않는 그런 영상들을 교류하는 것도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안에 혹시라도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그런 동영상들이 끼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분명히 돈을 냈는데 좀 싸게 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운받다가는 실제로 다른 합법 동영상 사이에 끼어 있는 불법 동영상을 모르고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전략을 그 정리를 법적으로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번 그 가수의 사건이 저작권법이 위반되는가라고 했을 때 명문 규정상으로는 이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의 취지에서 비춰보면은 저작권법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그 사적 복제에 관한 저작권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떤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용이나 가정에 이용하기 위한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할 때는 그것이 사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지만 그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불법 콘텐츠인 것을 명시적으로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웹하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컨텐츠가 두 종류가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작권자와 제휴 컨텐츠 같은 경우와 아닌 것 같습니다. 제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 5, 6천 원 정도 비쌉니다.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휴 컨텐츠가 아닌 최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1,000원, 2,000원, 5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것은 이 법원 판결에 비춰봤을 때 미필적으로라도 그것이 제휴 컨텐츠로 적법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사하는 점은 그것의 웹하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제휴 콘텐츠 같은 것을 이용할 것이지 싼 것을 무조건 다운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면 좀 받게 되는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이런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문화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문화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작권을 더욱더 강화할 것인가, 또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 인저권까지도 폭넓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치들도 계속 올려야 된다. 특히나 음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형편없이 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보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요즘엔 IT 기술의 발달로 너무 많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은 부분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 음원을 다운받는 사람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폭넓게 적용된다고 했을 땐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알아서 그런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는 해안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지 못했다, 공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를 이용할 때 그에 마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서 챙겨야 될 필요가 다만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정도로 저작권이 상당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남용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작권 일을 상당히 합니다만 공정 이용이라는 것이 요즘 저작권계의 그 하나의 키워드인데요. 한마디로 최근에 몇 년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로펌을 고용을 해가지고 어린 학생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100만 원씩 합의 안 해주면은 당신 그 깜빵이가 이렇게 보내면은 그런 걸 해서 소심하게 있다가 자살했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권리를 밸런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안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저작권법 이야기까지 최진영 변호사, 김성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